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하는 욱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디가 벤킴님이 계속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이 질문한 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요.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제 우리가 공을 이제 벤킴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 참 이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느낄 적에. 근데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걸 먼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탁구를 치다 보면 벤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핀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우선은 우리가 공을 때릴 때 요걸 먼저 이해를 합시다. 요렇게 이제 이거는 요렇게 직각으로 맞는다는 거는 사실은 예전엔 스매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저 학창 시절에는. 스매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에 대한 이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선수들이고 뭐고 중국 선수들도. 그러니까 뭐 이론이 어느 바탕 위에서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스포츠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전 스포츠에서 아직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해를 더 해봅시다. 여기 맞을 때 얘는 찌그러져. 얘는 이제 푹신하게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반발이 생겨. 고무니까. 얘는 이제 막으로 되어 있는 셀룰로이드 물질이니까 얘가 요렇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가겠죠. 이거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찌그러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살도 탄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인간의 손이 물질로 이루어져, 살로 이루어져 있고,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잡고 있는데, 이때 맞을 때, 스매시가 맞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자, 이 살도 약간의 반발을 한다. 자, 그 힘이 충분히 공이 가볍기 때문에 전달이 되고 효과를 내고, 그 미세한 힘조차, 이 살의 탄성조차, 아주 미세한 힘이죠. 이 미세한 힘조차 이게 살이 눌렸다가 찌그러질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건 탁구만 그래요. 왜? 공이 가벼우니까. 이 공이 만약에 탁구공이 지금보다 2배만 무거웠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은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탁구가 많이 다른 게임이 돼 있었겠죠. 좀 위험하죠. 이 공이 2배만 돼도 사람이 직접 강하게 때린 걸 맞으면 부상의 위험이 생길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탁구를 치면서 한 번도 탁구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을 못 봤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드물다 이거죠. 이 공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쳐도 얘가 사람의 몸에 맞아서 얘가 어떤 뭐 충격을 줘서 사람한테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일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뭐 눈에 맞더라도 뭐 눈 아래 직접 맞지 않는 이상, 이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맞았을 때 얘가 아무리 세게 맞은 공도 인체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그 중요한 점이에요, 탁구에서. 탁구의 전술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죠. 맞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탁구는 가까이 붙어서 치기가 위험해요. 부상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가볍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에 있어서 근간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공이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살짝 눌렸다가 이것도 다른 힘들과 합쳐지게 되면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늘 말씀드리듯이 이 고수와의 게임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고수죠. 고수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수라는 표현은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쓰는 표현이고, 선수들은 이제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프로죠. 경지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런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힘이 다른 힘들과 합쳐져서 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치를 못 채게 되면
고수와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프로와의 대결에서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게 되면 아무리 프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거 못 넘깁니다. 못 넘기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 정도 수준 되면 뭐 당연히 알죠. 고수만 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추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상대방이 눈치 못 채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치 못 채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의 움직임 같은 이런 움직임이 더 유리하죠. 상대방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살의 물질적인 특성은 뭘까요? 이게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을. 우리가 탁구를 칠 때 이용하는 자연의 힘들이 있어요. 이런 탄력 같은 것들은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의 근육, 우리의 의지를 써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제가 발견한 힘을 말씀드리면 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힘은 요렇게 이제 요걸 만약에 요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요렇게 뒤를 요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요게 스매시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릴 때 이 손가락이 뼈대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겠죠. 여기 이 채를 요렇게 뼈로 요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요렇게 휘어지는 힘이. 그러니까 요거 뒤에 요 받치고 있는 요 손가락에 요렇게 밀어주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요게 하나의 막대 같은 뼈대가 막대 같은 역할을 해서 요런 힘도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게 지지하는 힘이에요. 그런 힘들을 이해하고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고 잊어버리세요. 이해하고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킴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다음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어차피 설명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직각 수직으로 스매시로 맞았을 때의 현상을 대충 이해했다고 칩시다. 대충 이해했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예전에 다 1년 전에 올린, 약 1년 전에 올린 동영상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뭐냐? 자, 스핀의 원리, 스핀은 어떻게 이루어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 벤킴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핀의 원리를 우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기니까 아마 좀 하다가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스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뭐 사전 지식으로 이제 뭐 당구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남자분들은 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구에서 우리 때는 이제 시네루라고 그랬죠. 이제 일본 말로 이제 회전을 주는데 회전을 주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회전을 주는 원리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공이 있어요. 이게 당구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구공이 여기를 치게 되는데 봅시다. 여기서 봐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쉬울래나요? 봅시다. 공이 당구공으로 이 정중앙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각도로 지금 이제 찍고 있어요. 이 공의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치게 되면 회전이 없이 공이 어떻게 됩니까? Q가 움직였던 방향,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Q가 움직였던 이 방향으로 공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물리 법칙이에요. 현실에서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맞을 때 옆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때린다 이거예요. 공의 옆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진행 방향은 똑같아요. Q가 움직였던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 진행 방향 중요합니다. 이게 옆을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이 공이 말이죠. 이렇게 Q가 이거 위에서 본 공이라고 칩시다. Q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Q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제 많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삐뚤삐뚤 하겠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앙을 맞으면 중앙으로 이렇게 이 Q 방향, Q의 운동 방향으로 공이 움직이는데 이 옆을 맞았을 때 이렇게 옆을 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를 맞고 이 공의 진행 방향은 같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구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얘가 아까 여기 맞았을 때는 회전이 없이 움직이는데 여기를 맞게 되면 이렇게 돌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게 회전이에요. 그럼 이 회전은 왜 일어나느냐? 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되면서 이 회전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건 마찰력 때문입니다. 여기 Q 끝에 단프가 붙어 있죠. 그 단프는 약간의 마찰력을 갖고 공의 재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마찰력을 갖죠.
어느 정도 마찰력이 심하면요. 더 옆을 쳐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탁구는 마찰력이 심한 거예요. 그 라바 자체가. 자, 어찌됐건 그 마찰력만큼 옆을 칠 수 있겠죠. 쳤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끌려서 여기까지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마찰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이 이 큐대에 끌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전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현상을 이해한다면 탁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짧게 이제 다음 편에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똑같은 원리로 보면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맞았을 때 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구의 원리랑 똑같이 이게 기울어져서 맞는다 이거예요. 약간 봅시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공의 이 채의 진행 방향은 똑같아요. 기울여서 치는데 채는 똑같이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구와 똑같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은 아까랑 똑같아요. 수직일 때랑.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맞았을 때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맞췄을 때 얘는 이렇게 진행하지만 당구랑 똑같이 회전이 먹어 있다 그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맞는 부위가 여기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